안녕하세요.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과연 변호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왜 선임이 필요한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일단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학교폭력 사건은 사실 재판 절차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생각해보면 이거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무슨 도움을 주는 거죠? 좀 잘 안 와닿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사건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일단은 학교에서 먼저 신고한 학생을 먼저 조사를 해요. 그때 학생 확인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본인이 겪은 사건을 진술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이렇게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은 아직 미성년자고 어리죠.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고 그걸 글로 쓰는 것 역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당연히 대부분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텐데 부모님은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하고 어떤 내용은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서툴 수 있어요. 그럴 때 바로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법률가가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풀어갈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확인서를 작성할 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잘 기재해서 학교에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사건이 꼭 반드시 학폭위로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자체 해결로 끝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반드시 모든 사건이 학폭위로 넘어가는 게 꼭 좋지만은 않아요. 사건이 너무 장기화되고 그게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정서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적절한 배상이든 조치를 이행받고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가해 학생 입장에서야 당연히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협상을 하고 사건을 적절히 합의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보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설치된 학폭위로 사건이 정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수위의 조치사항이 적절한지 굉장히 법리적으로 다투게 돼요. 그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의뢰자를 대리해서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은 거에 상응하는 조치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이거는 행정소송이나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 오늘 강변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